내년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니어도 경제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돈도 벌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국민들 보고 돈을 더 내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보장은 거의 무슨 80년 전까지 계속 후퇴하는 국정기조인데 못 사는 서민들은 돈을 더 내게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보료가 개편되고서 이 돈 못 버는 하위 소득계층이 더 돈을 내게 생겼고요. 반면에 재벌들만 재산 축적이 더 용이해진 거죠. 보험료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 지난 9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가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지역가입자 기준 8월과 9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하위 소득계층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장 못 버는 서민층 구간인 1분위는 8.2%가 늘었고요. 그리고 2분위 여기서는 5.6%가 늘었습니다. 3분위에서는 0.1%가 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정말 또 황당한 것은 뭐냐면 건보료를 가장 많이 하는 재벌층 10분위는 평균 건보료가 무려 10.1%나 줄었고요. 9분위는 22.9%나 그리고 8분위에서는 26.5%나 감소되는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특히 개편한 내용 안에서 이제 기본재산 공제액을 최대 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를 해줬고요. 그리고 차량가액은 4천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에 대한 미부과 조치를 하게 되면서 고소득계층의 이 평균 건보료를 큰 폭으로 낮춰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근데 정부는 2017년에 여야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그 인상액 전액 감면 조치랑 그 다음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의 부담만 하도록 완충 장치를 뒀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 언제는 국회 합의를 잘 따랐습니까? 국회가 결정해도 정부가 다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무슨 합의를 이야기합니까? 이를테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해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고요. 더 이전으로 돌려보게 되면 시행령만으로는 신설할 수 없는 경찰국을 위헌적으로 정부는 설치를 했고 국회와 국민 여론이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구해도 집권야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조사를 당장 엊그제만 해도 할 수 없다라면서 이 버티기에 들어갔던 모습만 봐도 여야의 합의나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정부라는 게 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이권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있는 척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산이 60억이 넘는데 고작 7만원대 건보료를 납부했던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재산이 175억이 넘는데 월 2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던 이명박, 이들이 건보료로 쏠쏠하게 재산을 축적했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손봐야 될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은 등골이 계속 휘어나고 있는데 재벌들만 논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 정부의 출범을 도운 재벌들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 처가를 위한 재산 불리기 축제판을 벌이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로 인한 이 민생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당장 다음 해가 코앞인데 이 다음 해부터 국민들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무려 17.6%나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역시나 국민의힘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항구적 법안이 아니라 일몰제였다라고 하는 점인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에 법의 효력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7년부터 이 법안이 세 차례에 걸친 일몰제 연장으로 이어오다가 이번 달에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몰제 연장이 다가 아니다, 아예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역시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 보험료가 2만원씩은 오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 이 복지의 후퇴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그 기조에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서민들을 더 채찍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힘겨운 일상의 모든 힘을 뺏겨서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기억하시죠? 2014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기록한 내용인데, 첫 번째, 야간의 주간화, 두 번째, 휴일의 평일화, 세 번째는 가정의 초토화.
국민들이 당장 내 생업에만 몰두하게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현혹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것이 그 의도입니다. 보수 정권이 여론을 움직이는 수단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는 모습인 거죠. 정치에는 관심도 못 갖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 재벌들은 돈을 쓸어 담고, 이게 지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